요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마이너 대출은 7%대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려도 연끌들 이자는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 둔촌주공도 입주 대란이다, 아니면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 미래를 향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곧 이제 경제공황 얘기도 할 것 같고요. 내수가 실종됐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식상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조금 더 염려하고 어떻게 좀 대비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언제든지 바닥부터 시작할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한때 내가 이사였다, 상무였다, 전무였다, 부사장이었다 아무리 떠들어 대본들 나오고 나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잘 나갔던 사람들 불황 와가지고 쓰나미처럼 쓸려 나오고 나면요, 새로운 자신의 처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평범한 일을 하는 게 너무도 어렵고요. 바닥으로 내려오고 나면 자기 분 못 이기고 자기가 다시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과시하고 드러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삶에서 앞으로의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인간관계를 좀 잘한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국민들이 잘 나갈 때 돈을 모아놓는 것, 축적하는 것, 저축하는 걸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그걸 우리도 앞으로 잘 실천해야 될 겁니다. 왜냐? 직장 잘 다니다가 삐끗해가지고 회사에서 날아가고 나면 공백기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 버티고 생존하려면요,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 없으면요, 버티고 싶어도 기다리고 싶어도 못 기다릴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를 바닥으로 내려오면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서 다시 올라가겠다, 이런 각오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삐끗해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생존해야, 그래야 나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는 과시하고 드러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 이런 얘기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이들 회장이었고 부회장이었고 사장이었고 전무 부사장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나오고 나면요,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한이더라도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서울대 나왔고 대기업 임원이었다, 이런 얘기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나오고 나면요, 사람들이 1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외롭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근데 직장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는 함부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사정, 처지를 말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입을 다물고 암중모색하고 숨죽이고 대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람을 수단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빚내가지고 부자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고요,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코인 해가지고 5배, 10배 돈 벌었다, 뭐 주식 해가지고 10배의 수익을 보였다, 이런 얘기하는 놈들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손절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신의 처지에 맞게 차근차근 천천히 뭔가를 갖고 나가는 게 제일 맞겠다라는 겁니다. 2025년은요, 장기 저성장 돌입입니다. 인구 감소하고 소비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디플레이션이 더욱더 극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앞으로 계속 호황일 겁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신규 분양받고 자기 집, 자가로 이제 살겠다라는 욕구가 늘어날 것이고, 한국은요, 돈 없는 1인 가구, 청년들, 프리타들, 저가에 이제 월세 내며 사는 이제 사람들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앞으로 586들, 연금 받는 사람들은 소비를 왕성하게 하고 젊은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쓰는 거지처럼 짠 소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고독사, 1인 가구 폭증, 대출 감소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30들 프리타다, 아니면은 뭐 욕망이 없다, 욕심이 없다, 의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다 뜯어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2030대는 소비 노예이고 그냥
불만 많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을 기성세대들이 이제 뜯어먹고 사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실제로 MZ세대들을 연끌시켜서 평생 동안 피 빨아먹고 하려고 했던 게 금융권이고 건설업계고 시행사였던 거죠. 그들은 수십 년간 아마 계속 이제 뜯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028년, 29년쯤 되면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거품을 아마 일으킬 거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싸게 사놓는 게 좋다는 말도 합니다. 마지막 불꽃 피우면요. 그때 또 그 시기 때에 또 욕심부리고 탐욕을 가진 MZ세대들이 또 대거 이용당하겠죠. 우리는요,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살고 냉정하게 살 국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공황 조냐라고 보면 맞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환율 1600원, 1500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주가도 2000m로 내려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환율 내려가야 주식이 올라가는데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은요 내려가겠죠. 이 와중에 또 기준금리 내린다라고 한국은행이 삽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신용등급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1600원 되고 한국에 있는 내수시장 아수라장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까불어대고 그냥 과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시하고 욕심부리고 까불어대다간 지옥을 맞게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지금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점점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밥이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를 먹는 이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밥을 굶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외식 안 합니다. 점심 외식도 부담스럽다고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요즘 세대들입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어딘가에 가서 뭐 일만 한다. 정착했다. 잘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버냐, 어디를 다니냐 묻지 않습니다. 잘 사냐라는 말도 안 합니다. 왜? 잘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잘 사냐라고 물으면 큰일 난답니다. 나 못 사는데 악담하는 거냐라고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이 울컥하고 공개 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잘 지내냐라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처지를 함부로 물어서도 안 된다라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워낙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조심하고 대비하고 함부로 남에게 묻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물으며 앞으로의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갈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